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서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을 또 우리 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림은 우리 몸의 관절을 가리키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 이 속에 관절액이 있고 그 관절에 예를 들어서 염증이라든지 손상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이 되었을 때 어떤 그런 신호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치매 수용이라고 하는데 통증을 전달하는 이 첫 번째 신경이 우리 뇌의 척수, 척추뼈 가운데 있는 신경 조직인 척수에다가 그 신호를 전달해주면 척수 안에서 그 신호는 위로 뇌까지 쭉 올라가게 돼서 두 번째 신경이 여기 대뇌의 가운데 있는 시상에다가 정보를 전달해주면 여기에서 뇌 섬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통증 정보를 알려주고 그것이 이제 대뇌 피질 앞쪽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무릎이 아프다. 아픈데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니까 좀 아픈 거를 문지르지 않고 좀 참아야겠다.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야겠다 하는 그런 판단은 이런 뭐 관절 속이라든가 척수라든가 이런 시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뇌 피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도 나는 이제 통증 자리를 문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야지 하는 판단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판단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신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넘어져서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척수에서 이제 또 위로 올려서 머리에다 이 상황을 알려주자 시상에서 이제 뇌 섬엽으로 통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우리 몸의 각각의 부위에는 다 GPS처럼 그 좌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서 통증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대뇌 전두엽에서는 지금 현재 들어온 여러 자극들과 과거의 기억 그리고 미래의 예측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동작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네, 이 상황을 다시 다른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손끝에 이렇게 못이 찔려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이제 되겠죠,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세포들이 깨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통증신경을 자극을 하고 그 통증신경이 척수까지 첫 번째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한 다음에 두 번째 신경이 이렇게 위로 뇌까지 다시 시상까지 그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섬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두엽에서 처리하기 전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현재 통증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고통스럽다거나 불쾌하거나 하는 그런 정보들이 같이 이제 신호로 전달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여기 수도관주의 휴백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진통 스위치를 작용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동된 진통 스위치가 솔기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밑으로 신호를 보내서 끝부분에서 이제 인터뉴론이라고 하는 이 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하면 여기에서 마약성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올라오는 통증을 이제 더 조절하게 되는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우리 몸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체성감각 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 S1, S2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이렇게 뇌에서 이 파란 부분에 각각의 부위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손이 찔려서 그랬으면 이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통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입술이 아프다고 하면 이 근처 대뇌 피질에서 체감각 피질에서 통증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뇌에는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혀, 입, 눈, 손, 몸, 다리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해서 감각을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이런 그 신경섬유는 이 끝부분에 이제 진화 과정에서 각각의 생존에 꼭 구별이 필요한 그런 여러 자극들을 감별할 수 있는 미니 스위치들, 각각의 미니 스위치들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딱 맞는 어떤 분자들이 결합을 하면 이제 통증신경이 드디어 전기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뭐 세포벽이 이게 깨졌을 때 프로스타글란딘, 또 ATP나 뭐 수소이온이라든가 브라디키닌이라든가 주변에 이제 비만세포에서 나온 히스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그 통증을 느끼는 이 신경세포의 이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그런 시그널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그 신경세포라고 한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ATP에 대한 어떤 스위치, 그 다음에 수소 이온에 대한 스위치, 그 다음에 뭐 뜨거운 거라든가 산이라든가 캡사이신 이런 것들에 대한 바닐로이드 리셉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런 스위치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한 여러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스위치가 존재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스위치를 통해서 바깥에 많은 농도로 있던 그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칼슘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안쪽이 플러스 이온이 많아지게 됨으로써 그래서 갑자기 전류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신호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신호가 모스부의 일처럼 띠띠띠띠띠띠띠 하면서 계속 그 신호를 증폭을 해서 뇌 쪽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양이온들이 많이 들어오는 통증 상황이 유발되었다고 이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통증을 느끼는 그런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화학적인 어떤 그런 작용이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기적인 걸로 바뀌어서 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뇌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전류로 변환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안쪽으로 여러 가지 양이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각각의 스위치들이 해당되는 어떤 물질들을 다 우리가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들이 외부에서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전들을 통해서 전기 현상으로 머리를 재빠르게 이 통증 신호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포가 손상돼도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 작동하는 그런 스위치가 작동을 해서 실제로 전기 현상이 뇌로 올라가게 되고 또 이렇게 온도가 43도 이상 되거나 하는 뜨거운 자국에도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 수용체가 스위치가 이제 올라가서 문제를 실제로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이건 높은 온도에 대해서 손상되었고 세포가 손상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그 세포에서 여러 가지 단백분해 효소라든가 ATP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나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적인 증폭작용을 거쳐가지고 실제로 머리 위로 통증 신호를 빨리 전달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벌에 쏘여도 그 봉독에 의해서 이렇게 비만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나와서 여러 가지 뭐 간지러움부터 통증까지 여러 자극을 올리고 뭐 이렇게 산에 대한 어떤 그런 스위치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면 안으로 세포 안으로 여러 가지 양이온들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전기 현상이 유발이 됩니다. 또 이런 스위치 중에 이제 캡사이신 스위치도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운 것들을 먹으면 혀가 아리고 아픈 그런 느낌은 이런 캡사이신 수용체에 해당하는 그런 우리 감각신경 안에 그런 캡사이신 수용체가 있어서 그것이 이거를 캡사이신하고 결합을 했을 때 안쪽으로 양이온들이 나트륨이나 칼슘 같은 양이온들이 많이 들어와서 전기 현상이 생겨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거고 이 수용체는 재미있게도 온도에 의해서도 똑같이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추는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가운 상태로 먹었음에도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것은 실제로 캡사이신 수용체가 동시에 뜨거운 자극을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위치 수준에서는 그게 캡사이신에 의한 건지 뜨거운 것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고추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수용체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 매운 것 자체가 뜨겁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고추를 먹고 나서 뜨거운 물을 먹으면 더 화끈거리고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캡사이신에 의한 자극뿐만 아니라 실제로 뜨거운 자극에 의해서 더 많이 양이온들이 쪽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박하사탕 같은 것들은 박하사탕 수용체가 이거 가지고 물론 다른 박하사탕 수용체에 했을 때 그 수용체는 시원한 온도에 대한 그런 온도에 대한 자극도 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하사탕은 아무리 좀 뜨뜻하게 먹어도 우리가 쿨하게 느끼는 것은 요 캡사이신 수용체하고 정반대로 그것은 그 낮은 온도와 박하사탕에 대한 그 성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용체가 하나의 수용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뇌에서 어떻게 통증에 대해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통증이 이제 자극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 그러니까 통증이 어디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유발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도 상행성 경로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들은 하행성 억제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행성 억제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수도관 주위 회백질이라고 하는 부위에서 우리가 이제 청반이라든가 솔기획 이런 데에서
노르아드레너직 또는 세로토너직 해서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통증이 올라가는 그 경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하행성 자극에 의해서 이 세포에서 분비되는 건 엔케팔린입니다. 엔케팔린은 우리 몸에 있는 내인성 어떤 마약 성분으로, 한마디로 우리가 통증을 느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경로에서 중간에 브레이크처럼 마약성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어서 위로 통증이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진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회로가 우리 하행성 억제기의 내부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억제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경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픈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통증을 좀 덜 느끼는 것도 그런 촉각 자극에 의해서 하행성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약성 물질이 나와서 실제로 통증을 위로 올리게 되는 그런 경로를 억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봉독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이장원 교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경로에 대해서, 봉독의 두 경로에 대해서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논문들을 낼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장원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왜냐하면 전문적 연구자하고 어떤 그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면 굉장히 제가 너무 유치원 같은 수준으로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서 교수님의 최신 연구를 이런 식의 기전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피드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 바로 연락이 와서 사당역에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소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이제 제 아이디어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왔던 말이 이제 더블 에지드 소드라는 말이다. 양날의 검. 원래 이 말은 봉독 연구에서 이제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이장원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장원 교수님이 그 다음 논문부터 더블 에지드 소드라는 표현을 썼던 그런 것들이 지금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무르익어서 NIH에서 이제 봉독에 대한 리뷰 논문을 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리뷰 논문이 나왔을 때 제가 이게 내용을 보다가 그 부제 더블 에지드 소드라는 그 이름을 딱 읽자마자 저거 내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행성 억제기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생존에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맹수와 싸운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관절이 꺾이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피부가 좀 아프거나 이런 통증들을 일시적으로 억압을 해야 우리가 통증에 굴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물론 너무나 강한 통증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존의 통증을 억압해야 되는 진화적 어떤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몸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하행성 억제기에 의해서 마약 성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통작용이 우리 신경계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약을 먹으면 그 중독에 빠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몰핀이라든가 헤로인이라든가 펜타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약성 진통제에 같은 기전의 수용체를 이용하는 것인데, 아편형 수용체를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약을 먹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존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출산이라든가 그런 통증에서 어느 정도라도 통증을 좀 줄일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그런 마약 수용체들이 우연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에 의해서 너무 강렬하게 자극이 되면서 감각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황홀경을 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우연히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마약성 수용체가 우리 몸에 있는 것들, 이렇게 진통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도움을 위해서 원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불난 집에서 아이를 구해오는 엄마는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뜨거운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또 발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통증 자극을 훨씬 덜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 또한 우리 뇌 안에 하행성 억제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통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진화 과정 중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엄마 아빠들은 사실은 아이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슈퍼맘 같은 어떤 그런 신경회로를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유발된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로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통증을 조절하는 경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행성 억제계를 더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하는 그런 약물이 사망계 항우울제라는 약이 있는데, 사망계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만성 통증뿐만 아니라 뭐 공황이나 강박이라든가 이런 그 여기 더 위에서 작용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이런 하행성 억제계를 더 강화시켜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위로 전달되는 그런 통증을 차단하는 그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통증은 우리 몸에서 실제로 유발이 되었을 때는 어느 곳이 아프기 때문에 당신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턱대고 통증을 못 느끼도록 진통을 시키는 것들은 오히려 내가 지금 아픈 조직 손상들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무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크게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어떤 개체들이 한 번씩 태어나게 되는데, 인간도 그런 분들은 보면은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못에 찔리고 발에 염증이 심해져도 고통을 못 느끼고 감정적으로 괴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다가 감염이라든가 다른 병으로 관절 변형이라든가 굉장히 폐혈증이라든가 굉장히 큰 병에 잘 걸려서 수명이 훨씬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증 같은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지만 우리 몸 어딘가가 물리적이건 화학적이건 손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또 주의 집중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였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습 카페를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운 내용을 좀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올린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이런 식의 간단한 설명이라도 전체적으로 숲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떤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